취소 소송의 구조. 앞 시간에 행정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소송은 취소소송이라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취소소송의 구조에 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재판권과 관련하여 민사소송과 구분되고 헌법소송과 구분됩니다. 그러나 소송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좀 상이합니다. 행정소송법의 8조에서 행정소송에 관하여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법에 의하고, 행정소송에 관하여는 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에 의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민사소송법을 토대로 특별한 규정들이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고, 행정소송법에 좀 더 특별한 규정은 개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A와 B 사이에 통상 합의에 의한 계약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 법률 효과로서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 권리에 관해서, 이 법률 관계에 관해서 다투는 소송입니다. A와 B가 이 권리 관계에 대해서 다투는 형태가 됩니다. 통상 A, B가 당사자가 되고 권리가 재판의 대상이 됩니다. 재판의 대상과 관련해서 이행 형태, 확인 형태, 형성 형태 세 가지 소송 형태가 나타나고, 통상 가장 빈번한 소송은 이행 소송입니다. 그러나 행정소송, 행정법 법률 관계는 일정한 사실이 법률 요건에 보섭되면은, 요건이 충족되면은, 법률 요건이 충족되면은 행정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을 하면은 그에 따른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 법률 효과와 관련해서 다투는 소송이 아닙니다. 이 법률 효과와 관련해서 행정청 이 법률 효과를 당담하는 국민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이 법률 효과에 관해서 다투는 형태가 당사자 소송이 되지만은, 항고소송은 이 결정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이 결정을 소멸시켜서 법률 효과까지 소멸시키는 형태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결정을 다투는 형태의 소송이 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다른 특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 절차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나 동일합니다. 행정소송의 흐름은 민사소송하고 동일하게 원고가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며, 법원에서 소장을 심사한 이후에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그러면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죠. 소장, 송달, 답변서. 그러면 송달과 동시에 재판이 개시되면서 답변서와
제출되면은 법원에서 쟁점 정리를 하게 됩니다. 쟁점 정리를 성명 준비 명령을 통해서 하고 그 이후에 준비 절차를 거쳐 가지고 재판을 열게 됩니다. 변론을 열게 되는 거죠. 변론을 열어서 심리를 합니다. 증거조사도 하고 여러가지 하게 됩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거죠. 증거조사도 하고 변론도 하고. 그래서 최종 모든 조사가 마치면 변론을 종결합니다. 변론을 종결하고 종결한 이후에 판결을 선고하면은 절차가 완결됩니다. 이 내용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나 동일합니다. 다만 이 절차 내에서 행정소송이 민사소송과 어떤 다른 특징이 있는가 하는 것은 별도의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차차 공부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송요건이라고 합니다. 이를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에 관한 소송요건, 당사자 원고 피고와 관련된 소송요건, 그리고 소송물, 지금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소송물과 관련된 요건, 그 다음에 특수요건, 이러한 요건들을 갖추어야지 더 나아가서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소송요건이라 합니다.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각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송요건과 본안으로 구별되는데, 이 소송요건과 관련해서 민사소송법에 법원, 당사자, 소송물, 특별한 소송요건과 관련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민사소송법상의 소송요건을 토대로 해서 행정소송은 어떠한 소송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와 관련되어서는 당사자 능력, 소송 능력, 변론 능력, 당사자 합격 모두 민사소송법에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에는 별도로 이러한 개념들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에는 방금 보았던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요건 중에 취소소송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송물과 관련해서는 대상이 민사소송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인 반해서 법률상 정송인데 반해서 행정소송, 취소소송에서는 처분이 되고 소이익도 조금 형태가 다릅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특수한 요건으로서 점심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게 있고 제소기간, 그 다음에 당사자 적격과 관련해서 원고 적격, 피고 적격과 관련해서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다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권과 관련해서는 이미 행정사건이어야 됩니다. 민사사건, 헌법사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관할과 관련해서는 전석관할, 더 나가서 사물 토지관할과 관련해서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법원을 제외하고 당사자, 그 다음에 소송물, 당사자, 소송물, 그 다음에 특수형태, 이 네 가지 정도가 행정소송법에 아주 민사소송과 달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사소송과 다른 행정소송만의 특징을 모아서 취소소송의 구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취소소송은 소송요건이 대상에서 특수하고 원고적격에서 특수하고 피고적격에서 특수하고 소이익에서
민사소송과 다른 소위 규정들이 있고, 제소기간, 전치 절차, 총 6가지가 민사소송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소장을 통상 작성할 때는 본안, 그 다음에 소송 요건 둘로 나뉘는데, 소송 요건이 아닌 검토한 이후에 소장에서는 위법, 본안은 위법입니다. 이 위법과 관련해서 그 소장에 작성을 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소장을 보고 피고는 소송 요건과 관련해서 소송 요건이 결여되었다 하는 6가지 정도, 행정소송에서는 본안전 항변이라 합니다. 소송 요건에 관해서 소송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라는 본안전 항변을 답변서에 통상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소장에서 제기된 위법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처분이 적법하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2가지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서를 받으면은 원고는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이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서류들을 제출한 거죠. 준비서면을 제출한 거죠. 그러면 피고도 다시 그에 대해서 또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마치게 되면 변론 종결을 하면은 판결을 선고합니다. 소송 요건이 결여되었으면 각하합니다. 소송 요건이 구비되었으면 본안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인용, 취소 판결을 하든지 기각 판결을 하든지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취소 소송의 구조는 크게 소송 요건, 본안, 소송 요건과 관련해서는 대상, 원고, 피고, 협의소익, 제소기간, 필요적 행정, 심판주의, 그리고 본안인 위법.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해서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요 큰 그림을 토대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에 관해서 한번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장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장도 민사소송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소장, 원고, 피고, 사건 표시,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입증 방법, 첨부 서류, 작성일자, 제소일과 작성자, 그 다음에 관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소장을 작성합니다. 그게 원고의 표시, 원고,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소송 대리인, 이런 식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취소 소송에서는, 항고 소송에서는 장이 됩니다. 장, 시장, 교육감, 이런 식으로. 거기에 비해서 당사자 소송은 주체가 됩니다. 주체가 되기 때문에 부산지방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피고 대한민국, 서울광역시장 같은 건 피고 서울특별시, 그리고 대전광역시 교육감 같은 경우는 대전광역시가 됩니다. 항고소송은 피고와 관련해서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장차 배우겠습니다. 뒤에 이름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거기에 반해서 당사자 소송이 되면은 이 주체 밑에 대표하는 대표자, 법률상 대표자, 그 다음에 서울시 같은 대표자 시장, 대표자 교육감, 이런 식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의 항고소송과 행정소송의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라는데, 당사자 소송의 표시 방법이
확인이 피고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피고를 보면은 이 소송의 형태가 당사자 소송인지 항고 소송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건의 표시, 뭐 여러 가지 처분 문서의 제목을 통상 쓰게 됩니다. 청구 취지와 관련해서 주의적, 예비적으로 병합한 겁니다. 주의적, 예비적 병합이 되고, 더 나아가서 피고 세무서장이 무슨 한 처분이 원고에게 한 처분이 뭐 무효임을 확인한다.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피고 수용 세무서장이 매일 며칠 원고에게 한 무슨 처분이 를 취소한다. 취소소송입니다. 그래서 소송의 종류인 무효 확인 소송과 취소 소송을 주의적, 예비적으로 병합을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무효 확인 소송과 취소 소송은 동일한 처분에 관해서는 주의적, 예비적 병합만 가능하고 선택적 단순 병합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피고 대한민국 국세청과 세무서장은 국가기관입니다. 피고 대한민국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 이행소송입니다. 그래서 이미 납부한 상속세에 대해서 이미 납부하고 이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이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인데 우리 판례는 민사소송으로 봅니다. 그래서 따라서 나는 관련 청구의 병합 형태입니다. 민사소송이 행정소송에 병합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주의적, 예비적 소송의 종류의 병합, 그 다음에 피고 수용 세무조정과 피고 대한민국인 주관적 병합, 공동소송 병합과 더 나아가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병합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청구의 병합 형태의 청구 취지입니다. 청구 취지라는 것은 명확해야 됩니다. 일단 오해가 없도록 결론입니다. 본인이 원고가 제기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결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명백한 결론입니다. 그 원인 내용 다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최종 결론을 여기다 씁니다. 그래서 청구 취지입니다. 처분이 무효다. 처분을 취소한다. 이것이 행정소송에서는 결론입니다. 다른 결론은 없습니다. 앞에 봤듯이 행정청의 처분, 결정을 통해가 법률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처분이 무효다 또는 이 처분이 위법하니까 취소한다. 이 처분을 없앤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원인은 처분의 경위, 소의 적법 여부와 관련해서는 앞에서 봤듯이 이거는 원고 입장에서는 검토만 합니다. 소장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피고가 본안전 항변에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해서 소송 요건에 관해서 항변을 하지만은 우리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소송 요건과 관련해서 소장에 작성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처분의 위법 여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차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왜 위법한가를 쭉 적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구 원인은 처분이 위법한 이유를 적어야 되고 그 위법과 관련해서 위법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위법을 다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분 사유가 아닌 위법 전체가 소송물이 되는 겁니다. 처분과 관련된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사유에 대해서 다투는 게 아니고 위법 전체를 다 다투어야 됩니다. 입증 방법, 갑포증입니다. 그 다음에 의로증은 피고가 제출한 것은 의로증이라고 합니다.
전부 서류 이렇게 있습니다. 입증 서류 4번 같은 경우 입증 서류는 붙이면은 별도의 서류이기 때문에 4번으로 해서 법원에 하나 그 다음에 피고 한 명이면 피고에게 한 개, 피고 두 명이면 두 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소장 부본 원본은 소장 원본은 법원에 들어가고 부본은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송달해 줍니다. 상대방 당사자 수만큼 첨부하게 됩니다. 소송 위임장 담당 변호사 지정서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제소기간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항고소송에선 관할 있습니다. 이상의 소장을 살펴보면 청구 취지에서 어떠한 처분이 나옵니다. 이 처분과 관련해서 대상 적격에서 나타나고 원고 피고, 원고 적격, 피고 적격, 그 다음에 제설과 관련해서 제소기간 준수 여부가 나타나고 전체적인 취지, 청구 원인을 읽어보게 되면은 통상 협의의 소이익과 더 나아가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관련된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소장에서 6개의 소송 요건, 더 나아가서 본안인 위법을 알 수 있도록 소장에 을 작성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